안녕하세요.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쓴소리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만 아닌가, 달리기만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불안을 느끼시나요? 혹시 실패했을 때, 혹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더 초조해지시는가요? SNS를 넘기면서 남들의 이제 남들이 앞서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라든지, 혹은 나만 멈춰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라든지, 혹은 그 조용한 정지의 순간이 어쩌면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왜 우리는 달릴 때보다 서 있을 때가 더 많이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움직임이 아니라 멈춤의 힘을 길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이걸 모르고 지나치신다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달리면서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지쳐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 빠른 성취, 빠른 성장, 멈추면 도태된다라는 말이 무의식 쪽에 각인되어 있죠.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를 선택의 과잉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인간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추고 고민하는 순간조차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통계학적으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인간행동 연구소에 따르면 현대 직장인의 68%가 휴식 중에서도 불안을 느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를 묻자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동안 누군가는 나보다 앞서가고 있을 것 같아서요. 즉, 우리는 타인의 속도에 나의 가치를 맞추고 있습니다. 달리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서 있는 순간 그 비교의 축이 붕괴가 되면 나는 무가치하다라는 감정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심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홍제감의 붕괴예요. 즉,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사라질 때 인간은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심층 분석. 불안은 왜 정지의 순간에 폭발하는가? 뇌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불안은 홍제 상실에 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불균형해질 때 우리의 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더 해야 한다라는 신호를 보내죠. 예를 들어 SNS를 생각해 볼까요?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가 미세한 도파민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멈추는 순간 도파민 회로는 공백을 감지하고 즉시 불안을 일으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건 단순히 SNS 중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파민 시스템의 정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즉, 멈춤은 결핍으로, 고요는 위협으로 해석이 되는 구조죠. 행동경제학적으로도 유사한 원리가 있습니다. 손실회피라는 개념인데요. 사람은 같은 약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 약 2배 정도 강하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멈춰있는 동안 느끼는 기회 손실도 뇌는 손실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휴식을 취할 때조차 이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이 시간에 일을 했으면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우리의 뇌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손실의 착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사회적 비교가 더해지면은 불안은
정체 불안으로 더 깊은 형태로 진화합니다. 알랭드 보통이 말한 그 개념이죠.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은 달리기보다 서 있을 때 실패할 때. 자,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은 달리기 자체보다 서 있는데 실패했을 때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즉, 실패의 본질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지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회적 지위, 커리어, 관계 모두 움직임으로 평가되는 구조인데 멈춰있는 사람은 곧 패자로 간주가 되고 있죠. 문제는 그 평가를 외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시선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멈춤은 곧 무너짐으로 느껴질까요? 통제 소재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심리학자 줄리언 로타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통제 소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 통제형, 결과를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결과로 본다. 외적 통제형, 결과를 운, 상황, 타인의 판단에 의해 의존한다. 현대인의 불안은 아이러니하게도 외적 통제를 강화하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평가는 좋아요 수, 조회수, 팔로워 수와 같은 외적 지표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 결과 잠시라도 그 수치가 멈추게 되면 나의 존재가 멈춘 것 같은 착각을 느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뇌는 의미의 결핍을 생존의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불안은 생존 본능처럼 강력하게 반응을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를 지키려는 뇌의 비상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멈춤의 기술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을 견디는 멈춤의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는 감정의 민첩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 감정과 함께 머무르는 능력이 진짜 강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멈춰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의식이 자신을 재정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뇌가 도파민의 흥분에서 벗어나 안정화를 이루고 있을 때 비로소 장기 기억과 같은 깊은 통찰이 형성이 됩니다. 즉, 진짜 성장은 걸리는 순간이 아니라 멈춘 순간에 일어납니다. 행동 경제학적으로도 지연 보상은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즉각적인 보상 대신에 멈춰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인 성과가 더 높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은 달리기가 멈췄을 때가 아니라 서 있는 자신을 믿지 못할 때입니다. 불안은 멈춤의 실패에서 오지만 평온은 멈춤의 성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일상의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쓴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